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게스터 장유리나입니다. 으쌰. 정말 우리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를 매수했던 소리가 들리셨나요? 자, 이 덕분에 오늘 삼성전자가요, 1년 2개월 만에 7만전자라는 타이틀을 다시금 복귀했습니다. 특히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은 정말 눈에 띄는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반도체주에 대한 또 전망들도 긍정적입니다. 챗 GPT에 대한 또 특수 경기성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게 되면서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는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형 또 반도체주 쪽으로 투자를 해봐야 되나, 아니면 챗 GPT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만한 종목들을 지금부터 찾아봐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집니다. 한 주간에 대한 시장을 좀 정리해보고요. 또 다음 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을 픽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검색 가능합니다. 유튜브 네이버 TV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시장 복귀해 주실 해설위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해설위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 같은 존재죠.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오늘 또 시장을 보면 해설위원님 이런 생각 듭니다. 와, 끝까지 잘 모르겠다. 한 주간의 흐름만 봐도 오늘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자, 한 주간 또 그리고 오늘 시장 하이라이트 장면 어느 쪽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의 모습이 좀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출연을 하긴 하는데요. 금요일에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드리잖아요. 지지난주는 기술적 반등이 예고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하락에 시달리는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의 멘탈을 잡아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지수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타임에 도래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3일 동안은 주춤거리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죠. 어떻게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었는데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을 상승시켰고 또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그리고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상승이 전체적인 상승의 기운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종목을 통해서 지수 상승이 이끌어졌고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상승을 했죠.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0.16% 상승을 했고요. 장중에 상승이 더 컸던 것에 비해서는 종가는 좀 약했습니다. 근데 5일선을 보게 되면 종가는 5일선을 이탈을 했어요.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에 0.53% 하락을 했고요. 다만 이제 21선 이제 안착 그리고 이제 기준선이라는 저항에 부딪혔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기준선이라는 자리를 넘지 못한 상황에서 21선은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승을 더디게 가져왔는데 다음 주는 서로가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은 또 감안을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를 통해서 강한 상승이 나타났고 7만 전자를 1년 넘는 동안 7만 전자 회복 못했다가 7만 전자를 회복했는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한 줄은 1324.50원, 0.11%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삼성전자, 원달러 환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의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지난 4월에 갔던 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2,577포인트까지 갔었고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전고점을 넘지 못한 가운데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깼습니다.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5일선을 지키면서 마감을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월요일 날 좀 상승을 해서 5일선을 지켜내고 출발을 한다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밤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 월요일 날 개파라고 출발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5일선을 이탈한 이 상황이 월요일 날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인데요. 자, 코스피가 5일선을 이탈했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스닥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상승이 더디죠. 기준선이라는 저항, 이 저항 자리를 넘지 못합니다. 지금 3일째 도전했다가 넘지 못했고 오늘은 약한 양봉을 보인 다음에 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21선과 61선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21선과 61선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이 측면에서 이것을 도약대 삼아서 다음 주는 상승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스피는 조정이 나타나고 코스닥이 상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자,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7만 원을 넘어섰죠. 7만 400원으로 왔어요.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과연 7만 원에 안착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또 7만 원을 하회해서 6만 전자로 떨어질 것이냐? 그것은 주봉과 월봉에서 좀 체크를 해볼 만합니다. 자, 주봉에서는 120주선이라는 자리를 넘어섰죠. 넘어섰는데요. 그런데 이 120주선이 하향을 하고 있어요. 이걸 돌려 세우려면 상승 추세라면은 이 자리를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 많겠습니다만 그러나 120주선이 하회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7만 원 넘었다가 다시금 7만 원 아래로 하회할 확률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해야 됩니다. 7만 300원 좋은 자리죠. 좋은 위치죠.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는 기준선이라는 자리를 넘어섰어요. 기준선은 26거래일, 그러니까 26개월의 평균 자리거든요. 26개월의 평균 자리가 69,000원이에요. 그 위에 있긴 하나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안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가미돼야 됩니다. 그런데 7만 원을 계속해서 지켜내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주봉 저항대에 왔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봉을 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좀 중기적인 상승은 7만 3천 원대까지 열려 있지만 한 번은 7만 원 아래로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대응하실 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제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일본 상황에서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동일하게 갭상승을 했어요. 아이러니하죠. 원래는 코스피가 갭상승하며 원달러 환율이 아래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똑같이 갭상승을 하고 똑같이 밀렸습니다. 일본 상황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주봉은 좀 다릅니다. 주봉은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원달러 환율을 말씀드리면서 주봉 박스에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주봉 하단으로 구름층 아래로 꺾일 가능성이 있으니 기술적 반등, 코스피의 기술적 반등을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구름층 하단에서 지지를 삼고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 조정이 임박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신중한 대응을 요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또 코스피가 또 오히려 다음 주에는 또 조정받을 수가 있고 코스닥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반전으로 요즘의 흐름을 좀 살펴보셨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7만 전자가 회복된 점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원달러 환율까지도 동향을 한번 체크해 봤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수익률을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습니다. 우리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이 또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들 그동안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이 픽했던 선수들입니다. 제주 반도체 잘 가고 있네요. 53.13%, 오스코텍 종목은 39.74%의 현재 수익률을 자랑 중에 있고요. 우리손 FNG는 12%대, 그리고 상상이는 7%대로 현재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가지 종목들은 다 테마들 종목 섹터도 다르고요. 어떤 또 선수가 금메달에 영광을 안았을지, 자, 오랜만에 이 선수가 금메달에 또 영광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어떤 선수일까요? 네, 제가 금은 동메달 수여할 종목 세 종목을 픽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종목은 특히 수급 상황에서 긍정적인 종목들 세 종목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 제가 금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오스코텍입니다. 자, 오스코텍 공략주를 안내드린 이후에 39%의 상승을 가져왔는데요. 지난 4월 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다음에 눌림목, 그다음에 다시 상승. 오늘은 4% 올랐다가 밀린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기관이 계속 매수하고 있죠.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특히 오스코텍에 대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좀 눈에 띕니다. 연기금도 띄고 투신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도 계속 사들이고 있고요. 자, 오스코텍 차트 주봉 상황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 여전히 상승의 흐름이 기대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120주선이라는 그 자리는 부딪히지 않았죠. 지난 1년간 부딪히지 않았던 그 자리의 저항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남아 있습니다. 수급 상황에서도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이고 눌림목 이후에 재차 상승해서 전고점을 바라보면서 대응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공략한 이후로 39%의 수익을 기록했지만 이제는 전고점을 넘어섰을 때는 또는 50%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금메달로 수요를 했습니다. 자, 은메달을 수요하는 종목은 바로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인데요. 레몽레인은 공략가로 안내드린 이후로 25%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는데, 자, 레몽레인 최근에 눌림목 이후에 가파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번 이제 25,00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일주일간 눌렸죠. 눌렸다가 다시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이 드라마 관련주, 이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관련주 이 레몽레인이 1분기에 매출액이 100억이 넘었고요. 영업이익이 15억입니다. 작년도에는 적자였는데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외인과 기관의 합산 한 달 동안 50억의 그런 매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주식수가 640만 주밖에 되지 않거든요. 시가총액이 1,400억인데 매출액이 1분기만 100억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을 시작으로 해서 또 국내에서도 시청률이 높았거니와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하는 부분들 또 앞으로 또 계속해서 드라마를 내놓는 것들이 흥행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레몽레인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주봉을 보게 되면은 상승의 흐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느 자리까지 상승을 바라보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어디를 목표로 삼는지 이런 차트가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수익을 주기 좋은 차트거든요. 이런 차트, 그러니까 일봉 차트나 주봉 차트가 이런 모습을 띠고 있을 때는 수익을 줄 기회가 많다.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최근에 이런 차트만 10종목을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 10종목의 흐름을 계속 짚어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레몽레인 보여드리는 이 주봉 차트와 같은 이런 차트들을 제가 10종목을 공략하자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궁금하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과연 이 차트 속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차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하는 것이 좋은지를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로 제가 동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지난주에 멀리 뛸 종목으로 제가 공략하자고 안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매진, 영어 이매진을 생각하자. 상상인이라는 바로 그 종목인데요. 상상인은 지난주에 공략고를 안내드리고 1차 목표가를 이렇게 안내드렸어요. 자, 구름층 상단까지 바라봅시다.
구름청 상단까지 바라보자고 안내를 드렸고요. 이런 차트가 구름청 상단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멀리 뛸 종목인데 1차죠. 그러니까 이게 최종 목표가는 아닙니다. 구름청 상단이 1차 목표가였고 또 2차 목표가는 따로 있는데 이제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눌림목 이후에는 또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수급 상황을 보니까 기관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종목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650억 정도 나왔는데요. 시가총액이 2,900억에 불과한 굉장히 저평가 종목이라서 제가 멀리 뛸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1차 목표가 도달했고 2차 목표가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내려오는 241선과 만나는 이 자리 2차 목표가, 자 멀리 뛸 종목으로서 2차 목표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참고하면서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도 쭈루루룩 또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뭐 상상이도 그렇고 레몽레이도 그렇고 일단 차트적인 흐름에 긍정적인 또 시각들을 덧붙여 주셨다는 점은 공통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또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의 문이 열립니다. 자, 시장 상황 때문에 힘드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해설위원님께서는 멘탈 케어도 직접 내가 해주겠다. 저번 시간에도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쭉 마찬가지로 해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주안점을 두는 것이 이제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를 제가 오전에, 오후에 계속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이 지수의 흐름이 숲이라고 한다면 종목은 나무와도 같죠. 우리가 종목 하나하나에 매달리다 보면은 시장 상황에서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움직이는 섹터 그리고 주로 이제 테마 우리가 이제 테마 위주로서 안내를 드리는 투자 올림픽 시간이긴 한데요. 지수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수급 상황이 어떠한지 그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렸던 것은 뭐냐면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3배나 많다. 그것은 지수 컨트롤을 앞장서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지수 상승이 나타났고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것은 시장의 질이 좋지 않으니까 이 점을 유념하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안내드리는 것을 첫 번째 주안점이고 두 번째로는 종목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매도 포인트는 어떻게 잡는지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 777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항을 잡는 7가지 기준, 그다음 지지를 잡는 7가지 기준 이렇게 다 안내를 드리는데 참고로 저항을 잡는 기준은 이동평균선 기준과 일목균형표 기준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이동평균선 중장기로 봤을 때 60, 120, 240의 저항, 그다음에 일목균형표는 구름청 상단과 기준선 저항, 그다음 세 번째로는 매물대,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이 있던 자리에서 매물대, 네 번째는 피보나치의 되돌림 비율에 따라서 걸리는 자리들 236이라든지 382, 50, 618 이런 데서 걸리는 비율적으로 걸리는 자리들, 다섯 번째는 자릿수 저항 1,000원대에서 만원, 만원대에서 10만 원대 이렇게 자릿수 저항들을 체크하고 여섯 번째로는 쌍봉 전에 갔던 고점 부딪히는 자리, 일곱 번째는 고점 두 개 연결한 삼봉의 저항 매도 자리 이렇게 해서 저항 7자리, 지지는 저항의 반대에서 7자리 이렇게 안내를 드리죠. 그다음에 제 세 번째 주안점을 두는 것은 777 전략으로서 종목 발굴 기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제재수, 기기스스.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재무, 재료, 수급, 그다음에 기술적인 위치, 끼부림,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이 되는 종목, 그다음에 스케줄까지. 제재수, 기기스스에 근거한 종목 발굴법. 이렇게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노란톡방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 또 차트를 보는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안목을 키우시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세수, 기기수수 이제는 쭉 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와 스케줄, 재무, 재료, 수급 등 다 알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 계시면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QR코드 여기에 스캔해 주시면 돼요. 자, 바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바로 0009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바로 5535L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제재수, 기기수수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링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워낙에 시장에 양시장의 희비가 엇갈리다 보니까 어느 쪽 테마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해설위원님, 어느 쪽 테마를 아니면 어느 쪽도 섹터를 보셨을까요? 네, 오늘의 매치 포인트가 되는 섹터를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자, 인공지능 테마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간밤에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잖아요. 엔비디아 급등하면서 미국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죠. 특히 나스닥이 이제 가파른 상승이 나타났고 그것은 이제 선물 시장에서 나스닥 선물 시장을 또 주도하면서 14,000이라는 그 포인트를 장중에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상승을 이끌었던 게 바로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 섹터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AI 열풍이 일어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AI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글로벌화해서 이 바람이 불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삶의 변화가 계속 생기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에서는 컴퓨터를 시작으로 해서 자동차, 그리고 가전제품까지 모든 환경들이 바뀌게 되죠. 하드웨어도 바뀌고 소프트웨어도 다 바뀝니다. 챗GPT도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챗GPT가 활성화될 텐데 자, 인공지능은 단기로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로서 계속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또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나타나면서 하루에만 시총이 245조나 불어났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불러일으킨 이 나비 효과에 의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뭐 실적이 좋아서 오른 게 아니죠. 엔비디아가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이 섹터에 들어올 수 있는 소형 종목이긴 하지만 소형 종목이 한 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겠다라는 관점보다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정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테마에 속하는 첫 번째 선수는 바로 아비코 전자입니다. 자, 아비코 전자. 이 종목은 인덕터와 저항기를 제조, 판매하는 수동소자 부문의 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는 PCB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DDR5용 메탈 파워 인덕터를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인공지능 반도체 이 부분에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DDR5 수요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이 DDR5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수요가 될 것을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시가는 약하게 시작했어요. 0.9% 약하게 시작했다가 장중에 15%까지 확 급등을 했습니다. 확 급등을 했어요. 근데 아비코전자가 지금 신고가거든요. 신고가인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비코전자를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또 신규로 매수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딱 두 가지 질문이죠. 제가 이제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지 제가 일봉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고 월봉에서 답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에서 신고가고 주봉에서도 신고가고 월봉에서도 신고가죠. 계속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항을 잡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저항 7가지 기준 중에서 7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고점 2개를 연결한 삼봉 저항 이렇게 안내를 드렸죠. 두 개의 고점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2018년도의 고점과 2022년도의 고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물론 그 삼봉이라는 자리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섰지만 그러나 추세 연결선 아래로 빠져 있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삼봉 저항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닿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넘어섰다가 밀리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일봉 상황에서는 윗꼬리가 굉장히 길죠. 몸통과 윗꼬리가 좀 엇비슷한 상황이지만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제가 자제하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보유자 입장에서는 잘 탈출하시면 좋겠다. 지금 삼봉 저항, 월봉에서 삼봉 저항은 좀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좀 눌림목 공략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눌림목 공략 이후에 어떻게 저항 포인트를 잡냐면 이제는 이 추세 연결선 위에 안착을 했을 때의 위에 공간이 좀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매도 대응을 잘 하자. 그리고 매수는 좀 눌림목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섹터 이 테마에 속하는 두 번째 선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바로 아이크래프트라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아이크래프트 이 종목도 매수 관점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차트에서 배울 것이 있으니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크래프트는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및 시스템 구축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연동하여서 사물 인터넷 관련 사업 진출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엔비디아와 관련한 어떤 요소가 있느냐? 자, 아이크래프트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장비를 수입하여서 설치를 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컨설팅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부각이 된 것이죠.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엔비디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바로 그런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가가 9.8% 거의 10%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장중에는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상한가를 터치하고 고점에서 약간 밀린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러면 상한가를 갔다가 안착을 못하고 밀렸을까요? 바로 기술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바로 이 차트가 무엇입니까? 제가 주로 안내드리는 차트의 모습이죠. 자,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크래프트 이렇게만 봅시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주로 안내드리는 차트 유형과 비슷하죠. 이런 패턴을 제가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컵을 만든 다음에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빠졌다가 올라서는 모습. 그래서 제가 이제 1에서 10탄 종목을 계속해서 이런 패턴의 종목을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순서로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순서로는 제가 목표하는 자리까지 오는 데는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종목 궁금하시면 빨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라니까요. 자,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이었다가 이렇게 오늘 급등하면서 손잡이를 딱 완성하는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의 그 차트 모양을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런 차트의 모양을 안내를 드릴 때 이런 자리를 제가 매도 목표로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1에서 10탄 종목들 대다수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오를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크래프트는 바로 그 차트의 모양을 만들고 목표 지점에 딱 온 겁니다. 그 지점에 왔기 때문에 상한가를 터치하고 밀린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매수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터치한 바로 그 자리가 저항 영역에 왔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슬기롭게 잘 빠져나올 것을 안내를 드리고 매수를 저울질하는 분들께는 역시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것이 좋고 눌림목 공략에서 주봉 상황에서 봤을 때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자리는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 120주 라인에 왔기 때문에 앞서서 저항에 부딪혀서 밀렸다는 거. 그 눌림목 이후에 역시 주봉에서 구름층 상단에 왔기 때문에 1차 여기는 저항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눌림목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120주선 돌파하는 과정.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자라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도 관점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커비드 핸들 베이스 이렇게 차트를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AI 관련주 보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잠시 뒤에 급등할 종목과 중장기적으로 멀리 갈 종목에 대한 종목명 맞추기 퀴즈 코너가 저희 항상 금요일마다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힌트를 해설위원님께서 드리면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이 종목인 것 같다 하시면 바로 QR코드에 여러분들 정답을 만들어주시고 올려주세요. 저희가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설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할 종목의 먼저 힌트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높이 뛸 종목, 멀리 뛸 종목 두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높이 뛸 종목, 급등의 소지가 있는 종목에 대한 힌트는 강남 스타일 플러스 반도체. 이렇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강남 스타일 플러스 반도체. 오빤 강남 스타일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강남 스타일과 반도체다. 네. 두 개를 연관한다는 게 사실상은 뭔가 그림이 안 그려지긴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지금 알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정답을 올려주시고요. 자, 중장기적인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멀리 뛸 종목에 대한 힌트는 코리아 재팬. 코리아 재팬인데 종목 수는 4글자입니다. 종목수 4글자, 글자수 말해주셨고요. 코리아 재팬. 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힌트 2개씩 좀 드렸는데 알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하시는 모든 분들 계시면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요. 0009번 누르고 들어오셔서 정답 남겨주세요. 맞추신 분들께는 상품이 또 팡팡 쏟아집니다. 샵 3772번으로 5535에 4글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링크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링크 타고 오셔서 정답 외쳐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지는 그러면 중장
중장기적인 또 이제 힌트까지 들어봤다면 다른 빅매치 테마도 들어보겠습니다. AI 테마가 좋았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볼만한 테마나 섹터는 어떤 면이 좀 좋은가요? 네, 다음 섹터, 오늘의 빅매치가 될 수 있는 다음 테마는 바로 페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페라이트, 생소한 분야일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가요, 차세대 전기차에 히토류 대신에 페라이트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모터를 만들 때 히토류를 배제한다는 거예요. 히토류를 배제하고 전기차를 설계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이 들썩들썩 거리고 있습니다. 자, 페라이트 관련한 종목, 이 선수 두 종목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매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바로 페라이트 테마에 속하는 첫 번째 선수는 바로 삼화전자입니다. 자, 삼화전자, 삼화전자, 삼화전기 둘 다 흐름은 좋습니다. 삼화전자는 페라이트 코어 그리고 MPC 코어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라이트의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종목이죠. 페라이트 코어를 만드니까요. 친환경 자동차 시장 핵심 부품인 LDC, OBC 변압기 및 인덕터를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이 전기차와 관련하여서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그 종목이 바로 삼화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삼화전자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이 3,000원대부터 13,000원대까지 4배 반을 급하게 올렸죠. 근데 올리는 이 순간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어떤 조정의 흐름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조정의 흐름을 보이지 않다가 또 조정을 보일 때도 가파르게 조정을 보였죠. 제가 이런 급등의 소지가 있는 종목에 대한 안내를 드릴 때에 유념을 해야 될 게 뭐냐라는 것을 함께 배우자는 차원에서 안내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급등의 소지가 있었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급등을 따라가지 않고 눌림목을 기다리면서 다음 자리를 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급등의 소지가 있었던, 급등의 끼가 있었던 종목을 공략을 할 때에 강태공의 낚시법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눌린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죠. 기준선을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죠. 특히 급등의 종목들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21선이나 기준선으로부터 이격이 벌어지죠. 이격이 벌어지면 기준선이라는 자리는 항상 중심 가격이 돼요. 26 거래일의 평균이긴 한데요. 기준선이라는 자리가 항상 중심 가격이 되거든요. 중심선이 되면서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한 번 더 급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급등이 나타날 때 상한가를 갔어요. 5월 18일 날 상한가를 가고 또 눌림. 그다음에 또 오늘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거의 상한가까지 갔죠. 그런데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죠. 이렇게. 오늘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이 삼봉, 저항, 이 추세를 그어보고 대응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승 추세로 또 내려오면서 만나는 이 추세, 이렇게 위로 아래로 추세선을 그어가면서 대응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을 했지만 추세 연결선 상단에 부딪히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성은 있었다. 그리고 눌림이 주어진 다음에 다음을 볼 때는 이 추세를 넘어서는 것을 보고 대응하는 겁니다. 넘어서는 것을 보고. 급등주 공략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이 추세 연결선을 넘어서는 순간에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페라이트 관련한 뉴스가 오늘 나왔으면은 또 바로 내일 일주일 이내에 나오기는 좀 어렵겠죠. 또 당분간 좀 쉬었다가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페라이트의 이런 테마의 바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단기 바람이 불었고 또 당분간은 눌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다만 급등의 끼가 있으니 삼화전자나 삼화전기 이런 종목들은 계속 추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추세 연결선 상단을 돌파하는 그 순간에 대응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페라이트 섹터에 속하는 두 번째 선수는 바로 아모그린텍이라는 선수입니다. 자, 아모그린텍 이 종목은 고효율 자성 소재와 방열 나노 멤브레인 소재 사업을 영위합니다. 두 번째로는 FPCB, 방막 필름 등을 개발하는 기능성 부품 부문 사업을 영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페라이트와 관련이 있느냐?
바로 이 아모그론틱이 고출력 전기차 보급 확대와 관련하여서 고효율 자성 부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라이트와 관련이 있고 테슬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효율 자성 부품, 이 부분이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는 5% 상승을 했고 지난번에는 5월 8일자에 23% 급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페라이트 관련하여서 급등을 하고 또 눌림목 이후에 오늘 소폭이 상승이지만 이제 눌림이 깊었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되어서 수익을 줄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모그린텍 주봉에서 아랫꼬리 길게 달았죠. 아랫꼬리 길게 달고 올리는 모습. 윗꼬리가 긴 것은 탈출의 시그널. 이렇게 윗꼬리가 길면 탈출 시그널이에요. 특히 주봉에서. 아랫꼬리가 길면은 이제는 또 매수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그린텍은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 볼 만한 좋은 자리, 특히 눌림이 깊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저점을 연결한 이 추세 하단에서의 그런 지지도 기대되죠. 조금만 더 하락을 해도 121선이고 또 3단 지지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더 아래로 밀리면 121선은 좋은 또 매수 타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페라이트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들, 삼화전자 그리고 아모그린텍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고요. 저희 본 프로그램 또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뒤면 이제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두 종목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투자 올림픽, 오늘은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급등할 만한 종목과 중장기적인 두 종목 힌트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등 종목 보시면 강남스타일, 그리고 더불어서 반도체라는 키워드 두 개를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남이 꼭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해설위원님, 강남이 종목 이름에 꼭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강남스타일 노래를 부른 가수와 관련됐다. 아, 이렇게. 강남스타일 노래를 부른 가수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 관련한 그 가수의 이름이 종목 이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급등 종목으로 강남스틸, 서울반도체, 한미반도체, 지금 강남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 없어요. 강남스타일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수는 저희가 알죠. 싸이. 예, 플러스 싸이가 반도체 들어가는 반도체 섹터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 우리 바스님이 싸이맥스요 라고 했는데 정답일까요? 빙고. 빙고, 좋습니다. 자, 바스님께 축하 많이 드리고요. 자, 그럼 이야기해주세요. 싸이맥스 왜 봐야 되나요? 아, 대단하십니다. 그쵸. 바로 찾아내셨다는 그러네요. 게 대단하십니다. 자, 사이맥스 제가 왜 높이뛸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맥스는 반도체 장비 사업 그리고 환경 설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규 사업으로 로봇 설비 포함한 시설 투자 예정이 따른 캐파 확대가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삼성전자 협력사이면서 인공지능 초기 단계 지능형 의료용 로봇 위탁 생산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7% 장중에 상승을 했는데, 자, 사이맥스 수급 상황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한 달 동안 좀 사고 있죠. 한 4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반도체 섹터에 속하는 이 종목 꾸준하게 흑자, 그리고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작년에 200억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시가총액이 1,4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사이맥스 숨은 히든 로봇 관련주고요. 또 삼성전자 협력사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오늘 3개의 저항대를 한 번에 올라서려다가 약간 밀린 모습. 자,
121선, 241선, 61선 이런 중장기 이평선을 다 돌파하려다가 약간 밀린 모습이죠. 그래서 눌림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오늘 상승하면서 이 저항대 세 군데를 다 터치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눌림이 발생하면 매수해 볼 만합니다. 자, 가격대는요. 눌림이 발생했을 때 13,000원 초반, 13,000원 초반 전후한 자리에서 매수해 볼 만하고요. 자, 목표가를 주봉을 보고 한번 잡아볼까요? 자, 주봉을 보고 한번 잡아볼게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이제 주봉을 봤을 때 이제 60주선 한번 넘어서긴 했습니다만 60주선이 한 번 더 저항이 될 수 있고 일봉 상황에서는 구름층 상단 자리가 저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름층 상단, 일봉에서의 구름층 상단, 그리고 주봉에서의 60주선이 좀 만나는 그런 자리. 그 자리 1차적으로 그 자리를 목표가 14,5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볼 만하고 주봉에서의 구름층 상단을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해 볼 만합니다. 이제 주봉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주봉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면은 구름층 상단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2차로는 목표가 16,000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손절가는 12,3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이맥스라는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장비 또 환경 설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반도체에 대해서 아까도 제 오프닝을 해드렸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예상보다 빠르게 컨디션 회복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 때문일까요? 일단 목표가 보이시죠? 1차, 2차적으로 14,500원, 16,000원, 손절 라인은 12,3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 전략했다면 중장기적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리아 재팬 키워드 더불어서 네 글자예요 했는데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더 힌트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하지 말고요. 한, 그리고 재팬 하지 말고 일 해서 한일, 그리고 땡땡. 네 글자를 한번 찾아보시면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좀 힌트를 드려도 되겠죠, 해설위원님? 네, 맞습니다. 한일 땡땡 플러스 방산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한일 땡땡 플러스 방산. 자, 그 이름은 과연 그 종목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댓글 달아주세요. 정답 맞히시는 분들 선물이 팡팡 쏟아집니다. 자, 바로바로 상승온님께서 한일 단조, 그리고 삶의 꽃향기님도 한일 단조, 이렇게 모두가 얘기를 하는데 정답입니까? 네, 빙고. 빙고. 자, 이 두 분 축하드리고요. 이야기 좀 전해주십시오. 네, 바로 한일 단조입니다. 제가 멀리틀리 종목으로 왜 한일 단조를 공략하자고 안내를 드리는지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 단조, 첨단 정밀 자동차 부품인 엑셀 쉐프트나 스핀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과 관련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산 분야 유도탄 탄체, 탄두, 중장비 부품, 조선 항공산업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근데 우크라이나를 이제 재건도 재건이지만 우리가 이제 무기류와 관련해서도 이제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무기류 폴란드에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에도 그렇고. 근데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국에 이송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산 분야의 유도탄, 탄체, 탄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일 단조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무기류의 수출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동차 부품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분야에서의 수혜가 기대되는데, 자, 이 종목이요.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146억 나왔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돼요. 146억이라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죠.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이 한 달 동안 30억을 샀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충분한 지금 눌림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기술적으로 볼까요? 차트를 봅시다. 오늘 3%의 하락이 나타났어요. 3% 하락이 나타나면서 어디서 지지를 받았냐면 기준선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제가 기준선이라는 자리를 위쪽으로 볼 때는 저항 라인으로 보고 또 아래쪽으로 볼 때는 지지 라인 이렇게 안내를 드리죠. 제가 777 전략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항 7가지 그리고 지지의 7가지 기준에서 안내를 드렸는데 현재 기준선이라는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지지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때 3단 지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죠. 이렇게 3단 지지 이렇게 조금 더 하락을 해도 3단 지지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까지. 자, 영업이익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멀리 뛸 종목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일봉 상황에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어디까지 멀리 뛸지. 근데 주봉을 보게 되면 좀 보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1차로 어디 갈지가 좀 보이고 또 월봉으로 보게 되면 월봉 상황에서도 좀 뭔가 보이죠. 기술적으로 제가 계속 안내드리는 것들을 노란톡방에서 보신 분들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를 목표로 잡고 있구나.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일봉, 주봉, 월봉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오늘 종가가 2,885원인데요. 매수가는 2,850원 전후로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로 주봉에서 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주봉에서는 구름층 상단이라는 자리, 여기를 1차적으로 잡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2차로는 이전에 작년도에 주봉 구름층 상단, 그리고 이 뾰족 튀어나온 자리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만 주봉 구름층 상단에 또 갈 수 있어요. 왼편에 보이는. 그래서 1차적으로 주봉을 보면서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350원, 2차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6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단조에 대한 얘기 중장기적인 종목으로 좀 보고 계시네요. 일단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이 종목 목표가 3,350원, 2차적으로 4,000원, 손절 라인으로는 2,6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수, 기기, 수수, 자, 여러 가지 이런 또 공식 플러스 멘탈 케어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또 맞추신 모든 분들께 또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선물도 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 좀 주실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뭐니 해도 종목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종목 상담은 노란톡방에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신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관점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차트를 띄우면서 안내를 드렸죠. 일봉 상황에서는 여기, 주봉 상황에서는 여기를 이제 목표로 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의하신 종목에 대해서 그 자리를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종목의 답을 맞추신 분들은 1순위입니다. 1순위로 제가 종목에 대한 대응법 안내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종목에 대해서 제가 선착순 외치면서 종목에 대한 대응법 안내를 드리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브리핑, 그리고 종목 발굴의 기준, 저항의 그리고 포인트, 그다음에 지지의 포인트를 잡는 기준 이런 것도 안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답답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관점, 대응 관점을 제가 안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냥 이 종목 궁금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선착순 외칠 때 그때 종목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때의 종목 대응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여러분들 그때를 노려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상담에 대한 고민들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0009번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셔서 궁금증들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합 3772번 5535엘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링크 제공해 드릴 테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해설위원님과 또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네요. 해설위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올림픽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또 정말 오늘 한 주가 참 더웠다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래서일까요? 주말에도 시원한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들이 계획 있으신 모든 분들이라면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투자올림픽이었습니다.